어디 갔어? 여기 있군요. 잠시 후에 이제 연금식 계산한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휴식하십시오, 먼저.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 받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 우리 생각해봐요. 할부 판매는 한 방에 받는 거예요? 조금씩 원금 이자 받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 차례. 이게 연금식이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할부 매출은 연금식으로 받아가는 거다. 근데 편의상 원래 할부는 한 달에 이렇게 받는데 1년이라는 가정하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상사는 고객과 3년 할부로 매출한 경우이다. 이 할부금 총액은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리고 원가는 20만 원이며 연 1회 10만 원씩 할부금 회수 조건이다. 그리고 이자율은 10%고 연금식으로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 3번 계산했을 때 총 3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나타내려면 현가계수가 24868이다. 연금 현가다, 연금.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할부금이 30만 원이라면 1년에 10만 원씩 받으니까 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3번 나눠 받는 거니까 나눠 받았을 때 30만 원에 대한 총 현재 가치는 10만 원 기준으로 얼마냐? 248, 68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보자. 10만 원, 3년 연금 현가계수 24868 하니까 24만 6,800, 24만 8,680원이 현재 현금 흐름으로 가정했을 때 3년에 대한 현재 가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연금식으로 248,680이 나왔으니 원가가 20만 원이고 248,680에 판 거니까 결과적으로 순수한 상품 매출액은 얼마다? 48,68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 30만 원에서 248,680을 뺀 나머지가 연금식으로 받았을 때 3년간에 걸쳐서 이자가 얼마다? 51,32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51,32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총 얼마짜리? 30 중에서 원가 20, 그 다음에 일반 매출이익 얼마? 이거. 나머지가 이거 아니에요. 이자분 아니에요. 3년 이자를 걸쳐서, 3년간의 이자를 걸쳐서 계산하자. 3년 이자를 걸쳐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년도 수익은 얼마냐? 장부가액 봐야 됩니다. 자, 장부가액은 1차년도에 요 이자 뺀 나머지 이 금액이 나오겠죠. 248,680이 되겠지. 그러면 248,680에서 연이자 10%니까 24,680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자 수익이라고, 첫 해. 그럼 첫 해 이자 수익이 결과적으로 24,680원이라면 첫 해 연부금 1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4,868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원금은 얼마다? 75,132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원금 장부 잔액은 1차년도에 얼마냐? 248,680에서 75,132원을 빼니까 173,548원이 원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년도 장부 잔액이 되는 거예요. 1차년도 말에. 그럼 다시 그 다음 연도로 2차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 173,548원의 요거의 장부 가격에다가 다시 유효이자가 10%니까 이자 계산하면 17,355원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다시 원금은 10만 원을 받은 거니까 10만 원에서 17,355원 이자를 빼면 75,132원이 원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금 상환액은 첫 해는 얼마였어요? 7만 5천, 원금 상환액 얼마 나왔어요? 7만. 이게 75,132원이야. 금액이 달려요. 계산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잘못 썼네요. 10만 원에서 17,355원을 빼봐요.
8만 2,645원이요? 네,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첫 해 할부금은 여기 보세요. 75,132원이 원금 상환액이지만 1년 지나서는 원금 상환액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면서 이자는 좀 줄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번째 연도는 어떻게 될까? 2000년도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2000년도에 가서 원금에 대한 장부 잔액을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17만 533원에서 7만 5천. 이건 아니고 8만 2천. 645원을 빼면 얼마 나온가 보세요. 9만. 빼주세요. 금액을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90, 마지막 연도에 요만큼이 원금 장부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곱하기 10% 하니까 9,097원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땡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금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 금액을 좀 잘못 표시된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금액은 제대로 써놨네요. 1차 년도에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매출원가 20, 상품 20 나가고, 장기 매출 채권 248, 680 만들어지면서 매출 248, 680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팔았을 때 장기 매출 채권이 요만큼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산시는 현금 1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 채권을 받았으니까 요만큼 없어지면서 원금이 없어지면서 나머지가 이자가 되는 거예요. 1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그럼 요렇게 됐을 때는 장기 매출 채권이 이제 보세요. 10만원을 받아 챙겼으니까 248,680에서 7513에 빼니까 금액이 173,548이 남아있게 되고 장부자력이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자 수익 잡은 거 248,680은 여기 원래 매출액, 매출원가 적어주고 매출원가가 이게 80원은 아닌데 이게 금액을 내가 왜 잘못 썼지? 금액이 얼마? 20만원. 20만원. 네. 이렇게 쓰시고 이자 수익은 첫 해가 248, 바로 뭐냐? 24868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 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또 현금 10만원을 받으면서 매출 채권은 82645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17355가 돼요. 그럼 얘는 요 다음 연도 이자 수익이 되고 그럼 매출 채권은 더 줄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173,548에서 82645가 빠졌으니까 90903이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는 현금 10만원 받았으니까 원금 이제 남은 거 99,903원을 받고 이자 수익 얼마 잡고 10%니까 얼마 10% 계산했더니 9,097원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자 수익 3차년도에 가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만원 받으면서 제로 땡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연금식은 장기 할부 매출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할부 매출은 처음에 현금가치 판매 가격에서 나중에 받을 때는 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포함돼서 이 중에서 유효 이자율로 계산했더니 요거의 10% 아니냐? 10%가 이자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다. 요렇게 해서 바로 연금식으로 했을 때 한번 정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지금 저희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현금성 자산,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각종 예금 등을 얘기해요.
그럼 현금성 자산을 어디까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현금성 자산을 하느냐? 원래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한 호대기로 해서 이렇게 공시해야 되걸라. 그럼 거기에서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는 현금성 자산과 같이 하겠다. 여기 밑줄, 거기가 밑줄 한번 봐봐요. 취득 시 3개월 이내. 취득 시 3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 CD 이런 것들은 결산 시 3개월이다.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다. 만기가. 취득 시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들. 그 다음에 각종 채권도 마찬가지로 사채 같은 채권도 공채 이런 거, 특히 국공채 이런 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는 현금성과 똑같이 해줘요. 그 대신에 현금이라 그러지 말고 분기할 때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환매 채권들도 마찬가지로 취득 시 3개월 이내다. 그럼 여기서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채권 이런 것들은 결산일 기준으로 3개월이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취득 시점 기준으로 석 달 이내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자.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무슨 시, 취득 시. 그럼 혹시 시험 볼 때 다음 중에서 괄호 박스를 해놓고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골라내라 할 때는 바로 결산일 기준으로 3개월이다. 취득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취득시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째 단원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선일자. 원래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바로 뭐냐, 수표는 현금 아니었냐, 현금으로 했잖냐. 근데 여기서 선일자 수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살짝 듣고만 지나가세요. 뭐 큰 문제거리는 아니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시험 출제의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별이 하나 떴잖아요. 근데 선일자 수표는 가는 길에 살짝 지려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하는 게 당좌예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수표 발행해서는 돼, 안 돼? 네? 안 돼, 원칙. 네. 차월 계약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는 가능하죠. 마이너스 대출. 근데 마이너스 대출도 한도가 있다, 없다? 있지. 그 마이너스 대출을 넘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수표를 발행한다면 발행 즉시 그 회사는 뭐예요? 부도지요. 회사는 부도지요. 그럴 때 신용이 있는 거래처한테 부탁을 해요. 야, 수표 용지는 있으니까 내가 곧 돈 채워 넣을 거니까 요 수표에다가 3개월 후에 찾아가라고 날짜를 지정해 줘요. 꼭 석 달은 아니지만 뭐 4, 5개월 후에 찾아가라, 6개월 후에 찾아가라, 그때쯤 제시해서 가져가라, 안 그럼 나 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의 날짜를 잡아줘서 약속 날짜를 잡고 발행한 당좌 수표가 선일자 수표예요. 무슨 수표? 선일자 수표. 그런 선일자 수표는 당좌 예금에서 처리하느냐? 안 돼요. 그거 당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어음과 같은 거예요. 다시 뭐가 같아요? 그러면 상거래에서 발생했다면 받으러옴 지급음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상거래가 아닐 때는 어음 미지급금, 어음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분하자 이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 선일자를 날짜를 잡아줘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내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건 민간인 간의 약속 날짜니 당좌 수표는 당장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럼 지급할 돈이 없으니 마이너스 다 찼으니 그 회사는 바로 뭐냐? 24시간의 여유를 줘요. 메꿔라 빨리. 하루는 여유를 주니까 그 다음날 개정할 때까지 입금 안 시키면 금융감독원에서 떠요. 어느 회사 부도. 부도난 즉시 상장보가 되고 폐지, 상장 폐지야. 주가 어떻게 될까? 네? 뭐 계속 하한가 치는 거지 그냥. 폐지될 때까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입자 수표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민사상 기일엄수지. 당좌 수표는 언제라도 제시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적 권리. 무슨 뜻인지 아셨죠? 기일엄수는 지네들끼리 사인 간의 약정인 것 뿐이에요. 당사자가. 인정 못해.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부도수표 한번 밑줄을 그어봐요. 수표가 부도됐대. 그럼 원래 받았을 때 현금 아니었냐? 현금. 10만 원짜리였다. 그 현금이라는 수표가 부도가 돼버리면 현금은 빠져야 되고 당연히 현금은 빼야지 10만 원 없어져야지. 그 대신에 차변에다가 부도 수표 이렇게 10만 원 적는 거예요. 그 현금이란 안전빵이 없어지면서 불안전빵 무슨 수표가? 부도 수표. 이 부도 수표는 한마디로 현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채권. 채권을 바뀌는 거야. 그럼 부도가 돼버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 아니면 청구를 해야 돼? 청구하죠. 그럼 청구할 때 소송 비용, 수수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그건 너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재비용은 취득가액에 뭐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요. 재비용 포함이다. 없으면 쓰면 돼요. 너만 아니었으면 들어갈 비용이 아니었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 구상 청구할 때 비용이 5만 원 들어갔다. 10만 원짜리 부도됐는데. 그럼 이제 상대방 부도낸 회사에 자녀재산 청구라든가 또는 금전 요구할 것이 얼마? 15만 원이 청구 금액이 돼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결국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부도수표를 결국은 못 받게 됐다면 빼버리고 대변에 빼고 자산으로 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권에 대한 손실 본 거, 손상 차손. 다시 무슨 차손? 손상 차손에서 비용 떨고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충분히 있지.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이 책은 조금 거꾸로 돌아가겠지만 115페이지에 나온 사항들이 그 중에서 몇 가지 주로 한번 그어볼 거예요. 절대 이것은 현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어디냐면 115페이지 끄트머리에 귀탱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건 박스 문제에서 잘 나와요. 다음 중 회계상의 현금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다고. 근데 이런 걸 막 집어넣어줘. 현금이 아닌 걸 막 포함시켜놓고. 첫째, 우리가 혹시 자료에 선일자 수표가 나와 있으면 채권자라면 무슨 놈으로 처리한다? 받으럼 등으로 처리해야지 현금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일단 수표가 부도되면 현금에서 빼서 이것은 채권으로 가야지, 부도수표라는 채권으로 가야지 이 자체가 현금화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좌 차월 밑줄 한번 그어볼래 찾아서 당좌 차월. 없으면 쓰시면 돼요. 당좌 차월은 한마디로 예금이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 마이너스는 현금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건 단기 차입금이에요. 다시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지 부채이지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그 다음 혹시나 또 우표나 수입, 인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통신수단비지. 이것이 현금이 될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박스 안에 당좌 개설 보증금 나와 있으면 이 보증금은 단기간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당좌 예금 구간이 만약에 10년간 차월 계약했으면 10년 동안은 못 찾은 거예요, 보증금은.
그럼 이것은 비유동 자산의 항목으로 넣어야지 현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그다음에 정기예금과 적금은 정기예금과 적금은 이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해 놓은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건 바로 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대신에 한 조건은 정기예금과 적금이 한마디로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짜리, 다시 몇 개월 이내짜리? 3개월 이내짜리는 바로 찾아 쓸 수 있잖아요. 3개월 이내.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 현금성 자산은 들어가요. 그럼 예금과 적금은 몇 달이 넘어가면은 단기 금융자산이다. 석 달 넘어가면. 그것도 취득일로부터. 그럼 취득일은 뭐냐? 예금 가입일로부터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 회계상은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 같은 건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현금과 대등한 위치를 갖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12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건 별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책에는 나와 있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안 하고 넘어간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괜히 그냥 머리만 아파요. 해 중간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죠, 뭐. 혹시 네가 안 하고 넘어간 게 나오면 어떡해? 아, 한 개 나오면 어때? 39개가 남아 있는데. 아,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 전하, 제게는 39문제가 남았사옵니다. 이거 나오잖아. 13문제가 남았다고요?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음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살짝. 뭐, 밑줄 그 것도 없어요, 사실. 어음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누구에게 또는 누구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나의 약속의 증서나 또는 너한테 쟤한테가 받으라고 환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때 당사가 1대1로 이루어지는 건 약속음이고 우회해서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환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어음의 발행이나 받은 것이 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개정 과목은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해야 돼요. 그럼 상거래 목적일 때는 상품 매매하고서 어음을 받거나 주었을 때는 받을 어음, 지급할 것은 발행하면 뭐예요? 지급어음이라고 칭하면 돼. 지급어음. 그럼 자산과 받을 어음, 지급어음으로 쓴다. 물론 이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은 매입 채권이나 매출 채권의 항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품 이외의 물건이다. 이외의 물건. 그럼 상품 이외의 물건은 무엇일까? 내가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내가 운영용으로 자동차를 사고 아직 대금 대신에 어음을 발행해 줬다. 이런 것은 상거래 목적이 아니면 상거래 이외의 거래 목적이에요. 상거래가 아닌 거니까. 그런 경우는 받을어음, 지급어음이라는 매출 채권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어음일지라도 어음 미수금과 어음, 바로 한마디로 미지급금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음 대여금과 어음 차입금으로 쓰는 거예요. 상업어음 이외에는 어음 미지급, 어음 미수금으로. 거의 차입금의 형태나 비슷해요. 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음 미수금, 어음 미지급금으로. 그럼 미지급금 앞에다가 그냥 어음자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어음. 다시 한번 무슨 어음이라고요? 금융어음. 금융어음 거기 책에 찾아서 밑줄을 그으시고 이건 자금 융통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금 융통 목적이라는 게 뭘까? 돈 빌리려고. 융통어음이 융통어음. 그럼 제가 친구한테 찾아가서 어음 발행해 줍니다. 100만 원짜리 발행해주고 야, 이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나중에 몇 달에 돈 받아가고 90만 원만 줘. 이런 식으로 깡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들 많아 안 많아? 자금 융통 목적으로?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적는데 받아오면 단기 대여금, 바로 발행해주면 단기 뭐에 차입금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약소금이냐 환음이냐 이런 건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약소금의 뜻이 뭐냐 이런 거. 하지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 약소금은요, 둘이서 약정하는 거예요. 약소금.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너에게 내가 지급해 주겠다고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품을 매입하고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겠네. 상품 10만 원.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주겠다고. 그럼 이건 지급 어음 이런 식으로 10만 원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약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환음은 뭔가? 환음은 조금 이런 거예요. 이 상태예요. 잘 보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 이거 막 머리 아프게 연구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갑이라는 자가 있었다. 갑은 을에게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바로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붕괴는 생략할게요.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있는 거예요. 나는 을한테 받을 돈이 생겼다 이거지. 근데 다시 또 나는 병한테 상품을 사온 거예요. 매입 10만 원 사왔어요. 이 사람 병은 매출이고 10만 원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각자 대변과 차변이 뭘 적느냐. 외상이면 그냥 외상대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병이라는 녀석이 갑한테 야 너하고 거래하기는 야 뭐 외상 단순 외상 신용 가지고 안 되겠다. 너 돈 없으면 어음이라도 발행해 주라 나한테 병한테. 그 어음 발행해 주면 얘 받으면 지급금이 되겠지. 근데 환음은 그게 아니야. 약속이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당장 갚을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나 말이야. 을한테 받을 돈 있다 없다. 1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까 어음을 이렇게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첫째, 갑이 발행한다. 그 다음에 을을 지급인으로 한다. 다시 을을 뭐로 한다? 지급인으로 하겠다. 을을 한마디로 지명인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병 받아라 수치. 나는 중간에 튀는 거야 안 튀는 거야? 튀는 거지. 이게 중간 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버리느냐? 을한테 받을 외상대금은 나는 받고 안 받고 그 외상대금 없어지죠. 그럼 이제 갑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이 대변에 10만 원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바로 뭐냐? 병은 어음을 받아왔네. 여기서 잘 들어. 누가 발행한 어음? 갑이. 누가 지급일로 해서. 그럼 어차피 얘는 무슨 어음이 생겼어? 받을 어음 10만 원 생겼네. 그걸 이놈은 자기가 갚아야 할 무슨 매입금이 없어지면서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 없어지면서 그 대신 을이 지급인이 되니까 무슨 어음? 지급어음. 이렇게 발행하는 게 바로 환음이란 말이에요. 환음. 그럼 환음은 돌아간다. 다시 되돌아갈 환. 무슨 환? 되돌린다. 자기가 지급인이 아니라 지급인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한 게 환음이야. 환음. 근데 여기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1차 책임. 을이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안 하면 발행을 못 하니까. 만약에 이제 병에 가서 야 만기됐으니까 돈 줘 하면 주면 깔끔해 안 깔끔해? 안 주면 안 깔끔하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응? 누구한테? 아빠한테 가요? 갑한테? 야, 너 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너 이거 얘가 안 갚은 거 보니까 너 둘이 짰지? 이런 것을 우린 사해행위. 무슨 행위? 사해행위는 죄가 큽니다.
어음법 위반, 사회행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 다음에 또 사회행위란 민사소송상에 뭐예요? 거기서 또 처벌이 좀 나오고. 형사사건이 걸리는 거예요. 두 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 이유 없어요. 뭐가? 구속되지 볼 게 뭐 있어. 사회행위 구속되는 거예요. 또 어음수표법 위반도 구속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쌍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 피고가 나와서 뭘로 나는 잡혀서 왔는지 하도 많아서 모르겠다, 뭐 이거지. 하도 많아서 모르겠다. 이게 환음이에요, 환음. 환음은 발행자는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구상, 다시 뭐예요? 구상은 누구한테 구상한다? 갑에게 구상권이 있기 때문에 환원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갑이나 을이 둘 다 튀어보면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지. 근데 꼭 그렇게 튄다는 가정하지 말고 신용 있게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환음을 발행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자기 수치 환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수치. 이거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책에는 안 나왔고요. 책에 아마 거기에 도형에 나와 있어요. T자에 나와 있어요. T자. 책에 T자. 내용 말고 받으럼 지금 중에 T자를 뭐 T계정. T계정 바로 밑에 있잖아, 책에. T계정. 자기 지시 환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둘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둘이서. 약소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발행인, 자기를 받을 사람, 너 지급해라. 이게 바로 자기 수치 환음이에요. 그럼 원래는 환음은 몇이 이루어져야 돼? 세. 근데 둘이서 환음을 발행했을 때, 나가 발행하고, 받을 사람도 누구로 적고, 나로 적고. 그럼 받을 사람 겸 나는 뭐예요? 한마디로 채권자가 되는 거지. 발행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인수, 자기 지급 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 지급 환업은 뭔가? 내가 발행하면서 지급인도 나다. 다시 발행인도 나고 지급인도 뭐다? 나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거. 그러면 약소금과 비슷하게 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기 바로 나와 있는 수치는 바로 받으럼과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수치 환원은 그냥 약소금 받을 사람이다. 자기 지급 환원은 약소금으로 지급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혹시나 시험 문제 이런 것이 지문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혹시 튀어나왔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한번 좀 들어뒀다는 생각을 하라. 약소금과 환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받으럼과 지급업에 대한 장부가 뭐냐? 기입장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어음의 배에서 밑줄 한번 그어봐요. 어음 배에서 단원에다가. 배서가 뭐야? 이것도 의미만 알고 살 넘어가는 규정이에요. 연구하지 마세요. 배서는 뭐냐? 넘겨주겠다. 뭐냐?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넘겨주냐? 내가 돈을 받으려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내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다가 부탁하면, 수수료만 얼마 주면 은행에서 알아서 상대방 은행에 당좌하면서 빼와 안 빼와. 빼오는 식으로 해서 추심 의뢰 배서라는 것이죠. 추심 의뢰. 이거는 나중에 수수료만 차곡차곡 지급하면 돼요. 이걸 의뢰 배서라 하지, 추심. 그럼 추심 의뢰했을 때는 거래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돈 받았을 때. 만약에 10만 원짜리 현금 들어왔다. 받으럼이 나갔다. 10만 원이. 그런데 바로 현금이 98,000원 들어오더라. 2,000원 뭐냐? 바로 뭘로 준 거예요? 수수료. 수수료 비용. 2,000원 쓰면 돼요. 나중에 받았을 때 통지 받으면.
그 다음에 배서양도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배서양도. 배서란 원래 뜻은 어음이라고 하는 종이에는 여기 보시고 이게 어음이라면 어음이라면 본래 얼굴이 있고 뒷면에 배석한이 나와 있어요. 이 배석한이란 뭐냐? 내가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라는 거, 이 위임하는 거. 위임하는 사항을 표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얘기한다면 등기 이전할 때 등기 서류 중에서 순번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리를 넘기는 칸.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이전을 해줄 수 있는 칸. 그걸 우리 배석칸이고 배석칸에다가 권리를 넘긴다라고 표시하는 걸 우리는 배서양도라 그래요. 다시 무슨 양도?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주로 상품 등을 사면서 양도하지요. 그럼 보겠습니다.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사왔습니다. 매입이라고 쓰겠습니다. 또는 뭐 상품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상품 10만 원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과거에 받았던 어음 10만 원짜리를 바로 내가 받을 어음인데 이걸 갖다가 배서 양도해 줬습니다. 그러면 배서 양도를 했다면 대변에 무슨 어음이 나간다? 받을 어음. 무슨 어음? 받을 어음 빼주면 되겠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배서 양도의 기본이에요. 기본만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지 마, 여기서. 그럼 이제 배서 양도란 어음이 감소하고 다른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근데 다른 부대의 조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건 바로 별로 안 중요하나 그냥 이름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어음은 만기 전에 깡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걸 우린 할인이란다. 그 할인 앞에다가 별 5개. 별 5.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거의 매회 시험 때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 재작년에 또 나왔어. 근데 그러겠지, 다른 사람. 올해는 쉬지 않을까? 걱정하지, 올해 또 기 나올 수 있어. 그건 지금까지 배웠던 중에서 현금과 예금, 채권, 채무 중에서 어음의 할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현금성 자산이 긴 것이 안 긴 것이 골라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잘 보세요. 할인이란 뭐냐? 자, 보시고, 어음이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짜리가 있어. 10만 원짜리. 어음. 그럼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만기가 6개월짜리. 근데 나는 3개월 정도 지나서 은행에 찾아가서 이거 깡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어음이 진성어음이 있고 악성어음이 있어요. 진성과 악성은 누구 판단? 네? 네, 은행에서 판단하겠지.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그래도 뭐 악성이지만 그래도 받아줄 만도 할 수도 있으니까. 왜? 할인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악성어음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더라도 그것은 자금 융통이지 어음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악성어음 같은 경우 돈 빌리는 거예요. 그건 차입금 형식이에요. 그 대신에 깡요 빼고 나머지만. 진성어음은 좋은 어음, 나쁜 어음 판단하세요. 삼성 발행한 거. 네? 이거 확실히 지급이 100% 보장이죠. 삼송이 발행한 건 100% 보장해, 안 해? 그건 또 안 하지. 삼송이니까. 그럼 이제 내가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3개월 지나서 은행에 가서 바로 할인을 해서 진성어음이라고 그래요. 진성어음은 회계상의 어음으로 제거 조건이 충분하다. 이 소리는 받으면 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10만 원짜리 줬더니 석 달 이자는 할인료가 있겠지. 10만 원 중에 6천 원 빼고 9만 4천 원을 받았어요. 그럼 9만 4천 원을 받았을 때는 받은 돈, 어음 금액 10만 원에서 9만 4천 원 받은 거
실제로 수령한 금액, 이걸 우리는 실수금. 다시 뭐라고요? 실수금. 실제로 받은 금액이 실수금이다. 그럼 내 장부가액 얼마? 얼마짜리가? 10만 원. 내 장부가액이 10만 원짜리지. 그게 얼마 받았으니? 9만 6천 원. 그러면 10만 원 없어지면서 돈은 9만 6천 원 들어왔지. 나머지 얼마는? 6천 원. 4천 원은. 그럼 뭐예요? 지급 수수료지. 할인료. 비용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응용합니다, 여기서. 만기가 보통 6개월짜리면 어음을 발행할 때 이자 포함 어음일까, 안 포함 어음일까? 포함하지 않는다? 6개월짜리 정도라면. 1년은 안 되지만, 그럼 6개월짜리라면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장기간이 가 현재 가치 평가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짜리 정도는 보통 이자 포함해서 발행해 줘요. 어떻게 하느냐? 10만 원짜리를 친구가 발행해 주면서 6개월 후에 찾아갈 때, 6개월 이자 찾아갈 때, 이자 포함해서 얼마냐? 10만 원, 어음은 액면은 10만 원이지만,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 표시 이자를 주겠다. 이자가 연 10%다. 그럼 몇 프로? 그러면 잘 보세요. 발행된 액면 얼마고? 10만 원. 여기에 별도로 세월이 지나면 몇 프로 이자 받는다? 10%. 그럼 6개월 후에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10%. 그럼 얼마예요? 네? 7만 원 하면 안 되지. 10만 원짜리가 10% 이자면 만 원 맞죠? 1년에. 6개월짜리 어음인데 만 원을 받아야 5천 원밖에 안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깡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깡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깡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시 1년에 12%라면 얼마예요? 이자가. 또 12,000원 걸어내. 6개월짜리 어밀이니까요, 지금. 얼마? 6,000원짜리. 그럼 한 달에 얼마? 1,000원씩 이자 붙는 거지. 그럼 잘 들어요, 여기서 이제. 그럼 나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짜리 바꿔보니까 6개월짜리. 야, 엄마 6개월이면 10만 원 그대로 보면 나는 손해야. 야, 어떡할래? 그때 밑에 써 있더라고요. 이자 조건부다. 만기에 바로 6개월짜리니까 10만 원에다가 이자 얼마 주겠다? 6천 원. 그래서 10만 6천 원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보험 발행된 거예요. 금액은 얼마로 썼고, 액면은? 10만. 밑에 조건이 뭐예요? 이자. 연 12%다 그러면 얼마? 1년에? 12,000원 중에 나의 6개월짜리니까 얼마? 6,000원 얹어주겠다. 그럼 이걸 계속 갖고 있는 나는, 잘 봐요. 만기에 가서 찾으면 돈 얼마 들어와요? 10만 6천 원. 그 중에 어음은 10만 원이 빠지요. 나머지 6천 원 뭐예요? 이자 수익.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나는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아서 10만 원이고 연 12% 이자인데 석 달 갖고 있다가 몇 달 갖고 있다가? 석 달 갖고 있다가 은행에서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으로. 그럼 은행은 할인료를 몇 달치 계산할까? 만기 석 달 남았으니까. 그럼 얼마에 3개월치? 10만 6천 원의 원금액. 총 금액은 10만 6천 원 아니에요. 원래 만기 받을게. 만기 금액 10만 6천 원에서 석 달 할인료 빼 안 빼? 할인료는, 이 할인료는 시장 이자율이 아니면 은행 이자율이에요. 은행 이자율 계산을 빼겠지. 그래, 한 거예요. 그럼 난 실수금은 날 주겠지. 그럼 나는 받은 돈은 실수금 안에는 원금 얼마 들어있고 10만 원과 또 할인료는 부담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 3개월치는 내 거죠. 내 거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수금 안에는 이자 내 이자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석 달분 들어있다. 그런 개념을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내 어음상의 채권의 총 가치는 얼마예요? 10만 원에 이자 석 달분 얼마?
3,000원. 그럼 얼마? 10만 3천원짜리 어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 그것만 알면 이제 어음의 할인은 잘 내풀 수 있어요. 절대 안 틀려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어음 할인하겠습니다. 첫째, 할인을 했다. 그럼 여기서 제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거 조건을 충족했다 이거지. 그건 어음을 판매한 거래니까 진성어음입니다. 매각 거래를 보고 어음을 빼라. 아니, 어음을 없애버려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이건 돈 차익 거래를 보겠다. 그것은 또 이제 선을 갖죠. 아까 진성, 악성. 이거 어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충분 충족 조건으로. 그럼 만기에 받을 금액이 첫째가 할인에 들어갈 때 만기 금액이 얼마냐 가지고 할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기에 된 금액이 무이자부 어음은 액면 금액에다가 할인료 정원 할인. 그 다음에 만기 수취액이 뭐냐? 이자부 어음일 때는 액면에다가 만기일까지 이자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포함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포함하다 하겠다. 할인료는 은행에서 할인을 받을 때는 얘가 만기 얼마짜리인데 얼마 이자 뺀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계산해야죠. 그래서 할인료는 만기 수취 금액에다가 할인율, 할인 기간. 그 다음에 실수금이 뭐냐? 실수금은 현금 수령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만기 수취할 금액은 무슨 요만 빼면 돼? 할인. 그 할인료를 뺀 나머지 그 안에는 이자부 어음이라면 다시 무슨 보험? 내 소유기간에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어음의 장부상의 금액이 어떻게 되냐? 액면 금액에다가 보유기간에 무슨 수익이 발생한다? 이자, 내 보유기간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할인 시점에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될까? 할인 시점의 이 장부 금액에서 실수령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실수금 빼주면 이것이 바로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9페이지를 한번 가봅니다. 이거 100번, 1000번 풀어도 부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몇 페이지요? 129페이지. 오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120. 올라가 버렸나요? 더 올려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액면이 60만원짜리래. 만기 6개월짜리래. 2달 갖고 있다가, 나는 2달을 갖고 있었네. 5월 1일 날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래. 6개월짜리 중에서 2달은 내 소유 기간이고, 하나, 둘, 셋, 넉 달은 이미 은행에 할인으로 들어가 버렸네. 은행엔 연 10%의 할인을 받았다. 그럼 이자가 안 쳐 있다면, 그냥 이자가 없는 거라면 아주 간단해요. 이자가 없다면은. 보실래요? 이자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만기가 금액이 얼마고? 60. 그 다음에 할인액은 10% 할인했으니까 넉 달분 이자는 넉 달분에 대한 할인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연 10% 할인율이니까 바로 넉 달이니까 12분의 3은 2만 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현금 수령은 58만 원이지. 할인할 때 분개 한번 해보자. 첫째, 제거 조건을 충족을 했다. 이 소리는 이미